안녕하세요.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원장입니다. 오늘은 상안검과 눈썹파 거상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수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으신데요. 사실 상안검, 눈썹파 거상 모든 것은 상안면부의 성형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안검 하수라고 부르는 것과 눈썹 하수라고 부르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안검 하수라는 건 쉽게 말해서 눈 자체를 뜨는 힘이 쳐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눈 자체의 근육이 잘 떠질 수 있게 수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눈썹 하수라는 건 눈썹 자체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좀 더 불룩해 보이고 눈 자체가 처져 보이듯이 보이게 되는 현상인데, 사실 이 안검하수와 눈썹하수를 구별하는 건 그 상안면부의 성형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검하수인지 눈썹하수인지 이 두 가지를 정확히 감별해야 나한테 맞는 수술이 어떤 수술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 수 있으시거든요. 한 예로 눈썹 자체가 처져 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눈썹을 올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고요. 눈 뜨는 힘 자체가 처져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눈 뜨는 힘을 좋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안면부라는 건 제가 쉽게 말해서 눈썹, 이마 이 모든 것을 상안면부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이 상안면부에 대한 수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마 쪽에서는 이마 축소, 내시경, 이마 거상 등이 있고, 눈썹이 처져 있는 경우에 이제 눈썹파 거상술이라고 해서 눈썹 밑에서 피부를 절개해서 수술하는 방법, 제가 볼 때 흔하게 시행되는 수술 방법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트렌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눈꺼풀에 대해서 상안검 수술, 우리가 보통 쌍꺼풀 수술이라고 부르죠. 그 상안검 수술에는 이제 비절개 방법과 절개 방법이 들어가고, 결국 이마, 눈썹, 눈꺼풀은 결국에는 가장 기능적, 미용적인 연속체이므로 이 세 가지의 관계는 정말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눈꺼풀을 수술할 때는 눈썹파 거상술을 해야 되나요? 혹은 상안검 수술을 해야 되나요?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이것에 대한 답을 드리기 전에 제가 오늘 여러분께 논문을 참고해서 눈꺼풀의 존에 대해서 좀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왜 중요한 개념이냐면 이 눈꺼풀의 존 1, 2, 3로 나눠지는 것에 대해서 수술 방법이나 혹은 본인이 수술하고 나서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지는지를 간접적으로 아실 수가 있거든요. 우선 우리 눈꺼풀은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존 1, 2, 3, 존 1, 2, 3으로 나눠집니다. 자, 존 3는 눈썹 바로 아래쪽에 있는 조직이고요. 피하 지방층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피부 자체가 두껍죠. 지방도 두껍고 피부도 두꺼운 부분이 바로 이 존 3고요. 존 2 부분은 모낭과 이런 부분이 존 3에 비해서 없고, 그리고 존 1과 존 3에 비해서 중간 정도의 피부 두께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존 1은 가장 우리 눈꺼풀 아래쪽에 가까운 부분이고요. 혹시 본인이 쌍꺼풀이 있으시다면 눈을 감고 이제 쌍꺼풀 부분으로 사진을 찍어보면 그 쌍꺼풀 라인의 아래쪽은 뭔가 색깔이 약간 다르면서 얇아 보이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바로 이 부분이 존 1입니다. 이 존 1 부분은 피부가 가장 얇아요. 얇은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근육과 혈관이 많이 비치면서 색깔 자체도 좀 더 어둡게 보이게 됩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왜 오늘 설명을 드리냐면, 이 세 가지는 사실 성형외과 의사들 뿐만 아니라 의사들 사이에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개념이지만, 환자분들도 내가 수술을 함으로써 존 3의 수술이 된 서브브라우 수술인지 혹은 존 1과 존 2를 건드리게 되는 상안검 수술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내가 어떠한 수술로서 어떠한 결과를 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으신 겁니다. 이 존 1, 2, 3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시간을 할애를 했고요. 눈썹파 거상, 상안검,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처럼 눈썹 아래쪽에 이 초록색 라인을 통해서 피부를 절개하는 수술이 눈썹파 거상술입니다. 눈썹의 아래쪽을 절개해서
피부를 끌어올린다라는 개념이고, 아까 우리가 봤던 존 1, 2, 3 중에서는 어디죠? 맞습니다. 존 3입니다. 가장 피부가 두껍고 조직이 두꺼우면서 피하 지방층이 두꺼운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분들한테 가장 효과적이냐면, 기본적으로 눈썹과 눈 사이의 거리가 좀 멀면서 피하 지방층과 그 피부층이 두꺼운 존 3가 두꺼우신 분들, 이런 분들은 대부분 느낌이 약간 두툼하게 내려와 보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눈썹화 거상술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빨간색 라인이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쌍꺼풀 수술의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쌍꺼풀 수술의 라인은 결국에 뭐죠? 존 1과 존 2.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해서는 존 2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존 2와 존 1은 존 3에 비해서 확연하게 피부 자체가 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으신 분들은 큰 영향이 없는데, 나이가 40대, 50대가 지나신 분들은 주변에도 많을 거예요. 저 엄마 상안검 성형을 했는데 왜 이렇게 인상이 세 보이지? 왜 이렇게 무서워 보이지? 이게 왜 그러냐면 피부 자체가 얇은 부분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더욱더 얇아지거든요. 그러면서 그 부분이 굉장히 깊게 쌍꺼풀 라인이 지어지면서 좀 더 부자연스러운 쌍꺼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존 1과 존 2, 존 3에서 나눌 때 존 3를 건드리는 게 이제 눈썹화 거상술, 존 1과 2를 영향을 주는 게 상안검 수술, 즉 쌍꺼풀 수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상안검 수술이라는 건 결국에는 뭐냐면 존 1과 존 2를 건드려서 쌍꺼풀 라인을 만드는 거죠. 상안검 수술은 쌍꺼풀을 만드는 수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부가 얇고 잔주름이 많거나 그 피부 얇은 부분이 좀 더 넓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 상안검 수술이 좀 더 유리한 수술이 될 거고요. 존 1과 존 2의 본인의 피부 두께 자체가 어느 정도인지를 전문의 선생님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혹은 진료를 하면서 수술 후의 경과도 보면 대부분 환자분들이 느끼는 건 내가 좀 더 자연스럽게 고와졌으면 좋겠다라는 걸 30대 이상뿐만 아니라 이제는 젊은 분들도 그렇게 많이 원하시거든요. 이때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건 내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 내 눈과 눈썹 사이의 존 1, 2, 3의 피부 두께의 차, 면적의 차,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 상안검 수술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쌍꺼풀 수술을 하되 쌍꺼풀을 만든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존 2를 기점으로 해서 피부가 얇은 부분에 피부를 절개해낸다, 이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눈썹화 거상술,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땐 요즘 가장 환자분들한테도 선호되는 수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면 수술 초기부터 자연스럽습니다. 제가 성형외과 의사를 한 지 이제 10년, 15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면 확실히 환자분들은 예전에 비해서 자연스러움을 원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물론 저도 굉장히 좀 보수적인 의사이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항상 설명드릴 때 자연스러움을 강조드리긴 하는데요. 요즘의 트렌드 자체는 결국 수술 초기부터도 자연스러워야 된다. 이것이 환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수술의 결정 요인인 것 같고요. 상안검 수술의 한계점으로 지적되는 아줌마 쌍꺼풀, 이것을 만들지 않는다는 게 큽니다. 그러니까 눈썹화 거상술이라는 수술은 눈썹 아래쪽에서 피부를 절개해내서 끌어올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존 1과 2를 건드리지 않죠. 내 눈의 쌍꺼풀 라인이나 혹은 쌍꺼풀이 없는 분들이라도 존 1, 2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내 눈이 그대로 거의 유지되는 상태에서 처진 피부만큼을 효과적으로 끌어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눈썹화 거상술은 그림에서도 보시듯이 눈썹 존 3의 두툼함과 피하 지방이 많으신 분들이 유리합니다. 이 피부 자체가 선천적으로 존 1, 2에 비해서 두꺼우신 분들이 훨씬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존 3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대적으로 얇으신 분들, 그리고 잔주름이 많으신 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안검 수술이 좀 더 효과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그겁니다. 서브브로우 수술은 쌍꺼풀을 만들지 않아요. 내 눈을 그냥 그대로 지켜요. 대신에 처진 부분을 효과적으로 끌어올린다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상안검 수술은 결국 쌍꺼풀 수술입니다. 에이지안 블레파로플라스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이거는 결국 뭐다? 쌍꺼풀을 만듭니다. 쌍꺼풀을 만들면서 처진 피부를 절개해낸다. 그 피부는 어디다? 존 3가 아니죠. 존 2입니다. 그래서 상안검 수술은 뭐다? 눈꺼풀이 얇으면서 주름이 많은 경우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눈썹화 거상술은 뭐다? 눈썹 아래쪽에서 피부를 절개하는 거기 때문에 눈두덩이가 두툼하면서 존 3가
상대적으로 넓으신 분들, 그리고 지방이 많아 보이는 경우 있잖아요. 주춤하게 지방이 많아 보이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눈썹화 거상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단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안검하수와 눈썹하수를 결정해야 된다 했잖아요. 이것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모든 것의 가장 전제 조건입니다. 눈썹 하수가 있다면 이 두 가지의 수술로는 커버가 안 돼요. 왜? 눈썹 자체가 쳐져 있는 거기 때문에 눈썹 자체가 쳐져 있는 부분에서 그 아래쪽을 아무리 건드려 봤자 더욱더 눈썹 하수는 심해질 수밖에 없고 두툼한 그 느낌은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눈썹 하수가 아닌 안검하수의 피부에 처짐 혹은 안검하수의 경우에 이제 이 두 가지 상안검 혹은 눈썹화 거상이 유리한 거고요. 특히 안검하수가 심하신 분들은 당연히 상안검으로 가야 됩니다. 왜? 상안검 수술은 안검하수를 교정할 수 있는 눈매 교정을 같이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눈썹화 거상은 눈썹 밑에서 피부를 근육을 끌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눈 뜨는 힘 자체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수술의 차이점을 저는 정확히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서제스천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안검하수 그리고 눈썹 하수 이 두 가지 포인트, 그 다음에 존 1, 2, 3 요 눈꺼풀에서 존 1, 2, 3를 나누는 거, 그리고 눈썹화 거상이 뭔지, 상안검 수술이 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스킨 성형외과 이태근 대표원장이었습니다.